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노년 건강을 지켜온 이정우 원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안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들어 머리가 자주 띵하다, 잠깐씩 어지러움이 왔다 사라진다, 걷다가 이유 없이 균형이 흐트러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잠을 못 잤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은 그 작은 신호를 무심히 넘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라는 커다란 벽을 마주하시곤 합니다. 저는 그런 순간을 정말 수없이 봤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입이 돌아가고 평소 하시던 말이 갑자기 안 나오고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모습을. 그래서 저는 오늘 60대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뇌혈관 건강의 진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광고도 아니고 새로운 유행도 아닙니다. 바로 의사들이 실제로 집에서 챙겨 먹는 단 하나의 음식, 단돈 2,000원이면 충분한 혈액 청소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어떻게 혈전 피떡을 녹이고 어떻게 막힌 혈관을 다시 흐르게 만들며 또 왜 뇌경색 뇌출혈을 막는데 중요한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나이를 맞이하는 것, 그것만큼은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뇌혈관이 다시 살아나고 혈액이 맑아지고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뇌졸중이라는 병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조용하게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60대 뇌졸중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분도, 꾸준히 운동하던 분도, 평상시 혈압이 특별히 높지 않던 분도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전날까지 멀쩡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걸어 다녔어요. 가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속으로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뇌혈관은 겉으로 보이는 증상 없이 속에서만 조용히 늙고 굳고 막히기 때문입니다. 뇌혈관이 왜 갑자기 막힐까? 그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가 예전처럼 맑게 흐르지 않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만도 아닙니다. 문제는 노화 자체입니다. 우리의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혈액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이 고무줄이 마치 오래된 것처럼 단단해지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이 나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 혈관 안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피가 탁해지는 변화. 젊을 때는 혈액 속에서 기름 성분이 금방 처리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 기능과 혈관 기능 모두 떨어지면서 피가 점점 진한 국물처럼 변합니다. 이때 작은 노폐물, 지방 찌꺼기들이 혈관 벽에 조금씩 달라붙습니다. 두 번째,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거칠어지는 변화. 혈관이 젊을 때는 매끈한 유리창처럼 깨끗합니다. 그래서 피가 부드럽게 흐르죠. 하지만 60대 이후의 혈관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속이 까슬까슬해지고 뻣뻣해집니다. 이제 혈액이 지나갈 때 조금만 기름기가 끼어 있어도 덜컥덜컥 걸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혈전 피떡이 순간적으로 생기는 변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혈전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피가 탁하고 혈관이 좁아져 있고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면 이 작은 혈전이 갑자기 덩어리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혈전이 뇌혈관의 좁은 부위를 탁 하고 막아 버리면 그 순간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말도 안 나오고 손발이 떨어지고 화장실 가는 걸 스스로 못하게 되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한순간에 멈춥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뇌경색이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혈압 관리가 잘 안 돼서 혈압이 너무 높아져 터지는 뇌출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혈압약을 너무 강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혈압이 너무 낮아져 좁은 혈관으로 피가
잘 흐르지 못해 막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즉, 혈관은 좁아지고 혈압은 너무 낮아지고 피는 탁해지고 이 세 가지가 겹쳐 뇌졸중 발병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혈관이 막히는 과정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마음이 조금 무거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한 존재입니다. 막힌 혈관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탁해진 피를 맑게 만들고 굳어가는 혈전을 풀고 혈관의 탄력을 다시 되찾게 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한 음식, 그리고 저와 제 가족이 실제로 집에서 꾸준히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비싸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마트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단돈 2,000원이면 충분한 음식입니다. 바로 청국장과 영지버섯입니다. 1. 혈전을 녹여 혈액을 맑게 만드는 청국장. 여러분도 청국장이 어떤 음식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국장을 혈액 청소 음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청국장에는 혈전을 녹이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청국장이 발효될 때 생기는 나토키나아제 성분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작은 혈전, 즉 피떡을 서서히 녹여줍니다. 이 성분은 단순히 혈액을 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굳어있는 혈전을 녹이고 새로운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것은 야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의사들도 나이가 들수록 청국장을 더 챙겨 먹습니다. 청국장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올려줍니다. 60대 이후의 혈관 건강은 콜레스테롤이라기보다 콜레스테롤의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청국장은 이 균형을 아주 자연스럽게 잡아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도 당지수가 낮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환자분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말린 청국장 환으로 먹으면 더 깊게, 더 멀리 도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실제로 추천드렸고 효과도 확실히 봤습니다. 청국장을 말려서 환으로 만들어 드시면 장까지 깔끔하게 도달하고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식사로 드셔도 좋지만 꾸준함이 어렵다면 환 형태로 드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2. 혈액을 맑게 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영지버섯. 다음은 영지버섯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쩐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식재료죠. 실제로 영지버섯은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버섯이라고 불릴 만큼 약성이 강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기능은 바로 혈액을 맑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영지버섯은 혈액 속 지방과 색소를 낮춰줍니다. 영지버섯의 항산화 성분은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작은 노폐물들을 서서히 밀어내고 혈액을 깨끗한 물처럼 맑게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 벽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가 있으신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분들께 꼭 영지버섯을 추천드립니다. 영지버섯은 뇌세포를 지키는 방패 역할까지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영지버섯 속 베타글루칸과 항염 성분들이 뇌세포 손상을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영지버섯은 단순히 혈액만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까지 보호하는 식품입니다. 어떻게 먹으면 될까? 물에 넣어 영지버섯 차로 끓여 드시거나 잘 말린 것을 분말로 만들어 아침에 한 스푼 드셔도 좋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도 대부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혈관을 맑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뇌 건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바로 뇌를 직접 자극하는 습관입니다.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좋아지고 쓰지 않으면 빠르게 기능을 잃습니다. 이를 의학에서는 용불용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단 10분만으로 뇌를 매일 깨울 수 있는 3가지 황금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손을 사용하는 미세 동작. 손은 제2의 뇌입니다. 여러분, 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손입니다. 신경학적으로도 손가락 끝은 뇌와 가장 넓게 연결되어 있어서 손을 자주 움직이면 뇌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의 표현 중에 손님 많은 집은 치매 안 온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면 뇌가
그만큼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손 운동. 콩 2가지 색을 섞어 찍어내기. 검은 콩과 흰 콩을 섞고 작은 접시에 옮겨 담는 행동만 해도 뇌 전두엽이 강하게 자극됩니다. 젓가락질 연습. 단순한 동작 같지만 두 손가락의 미세 조절 능력이 뇌를 활발하게 깨워줍니다. 손가락 관절 접기 펴기 운동.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관절이 굳지 않도록 돕습니다. 간단한 퍼즐 맞추기. 바둑알 옮기기. 손 동작과 판단력이 동시에 쓰여 치매 예방 효과가 큽니다. 특히 손이 시린 분, 손저림이 있는 분들은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얼굴 표정. 근육을 움직이는 훈련. 많이 웃는 얼굴이 뇌를 오래 살립니다. 뇌의 감각 운동 영역 중 손 다음으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얼굴과 입 주변 근육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자주 움직이고 표정을 풍부하게 만들면 뇌는 그 움직임을 그대로 읽어들여 활성화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천의 얼굴 훈련. 거울 앞에서 웃는 얼굴, 화난 얼굴, 놀란 얼굴, 슬픈 얼굴 천천히 바꿔보세요. 배우가 된 것처럼 입술을 크게 벌리고 천천히 다물고 미소를 지어보는 것만 해도 얼굴 신경과 뇌회로가 깨끗하게 활성화됩니다. 특히 하루에 1분 크게 웃기.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뇌의 전두엽, 측두엽이 활발해지고 기분 면역까지 좋아집니다. 3.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말하는 순간 뇌가 가장 빠르게 깨어납니다. 말을 한다는 건 단순히 입만 움직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단어를 골라 떠올리고 문장을 조합하고 기억을 불러오고 감정을 현해야 하는 아주 복합적인 뇌 활동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이 치매에 더 취약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화가 사라지면 뇌가 천천히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뇌를 깨우는 말하기 습관. 누군가에게 하루에 한 번 전화하기. 짧은 통화라도 대화만 이루어지면 뇌는 활발히 작동합니다. 영상 통화는 효과가 2배. 얼굴 표정 말하기 듣기 3가지 자극이 동시에 뇌로 전달됩니다. 혼자 계신 분이라면 AI 대화 기능 활용. 실제로 많은 노년층 환자분들이 AI와의 대화를 통해 언어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단 3분만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말하는 순간 뇌는 가장 빠른 속도로 깨어납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화가 곧 치매 예방이라는 진짜 이유입니다. 뇌는 오랫동안 생각하는 기관으로만 여겨졌지만 사실 우리 뇌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오감입니다.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눈으로 관찰하는 행동 자체가 뇌를 직접적으로 깨우는 훈련입니다. 특히 6070대 이후에는 이 감각 기능들이 조금씩 둔해지기 때문에 더 의도적으로 자극을 줘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감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후각 자극.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강력한 뇌 자극. 여러분, 우리 몸에서 뇌와 가장 가까이 연결된 신경은 바로 후각신경입니다. 후각신경은 냄새를 맡는 즉시 뇌의 깊은 중심부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향기 하나가 기억을 불러오고 감정을 바꾸고 기분을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후각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올라간다는 연구는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후각은 뇌와 밀접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후각 자극법. 커피 원두 향 맡기. 아침에 커피를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두 한 줌만 손에 쥐고 향을 깊게 들이마시면 뇌의 후각 신경이 강하게 깨어납니다. 허브 레몬귤 껍질 향 맡기. 천연 향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요리할 때 나는 향을 천천히 맡아보기. 특히 마늘, 생강, 양파 향은 뇌를 빠르게 깨우는 강한 신호입니다. 외출 시 꽃이나 나무 향기 의도적으로 느끼기. 하루에 단 10초만 맡아도 뇌는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2. 청각 자극. 좋은 소리는 뇌의 활성을 높이고 우울감을 낮춥니다. 뇌는 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규칙적인 소리, 아름다운 소리, 감정이 깃든 소리는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효과가 검증된 소리들. 잔잔한 클래식 음악, 바흐, 쇼팽처럼 규칙성이 있는 음악은 뇌의 전두엽을 안정시켜줍니다. 자연의 소리. 빗소리, 파도소리, 새소리. 이 소리들은 뇌를 휴식 모드로 바꿔줍니다. 사람 목소리.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그래서 전화통화 자체가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집에서 실천 가능한 청각 훈련. 아침에 좋아하는 음악 23곡 듣기.
식사 준비할 때 빗소리 파도 소리 틀어놓기. 하루에 한 번 가족 친구에게 전화하기. 대화가 어렵다면 AI 음성 대화 기능 활용하기. 청각 자극은 혼자 계신 분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쉽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시각 자극 눈을 깨우면 뇌도 함께 깨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눈이 아니라 뇌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뇌의 집중력 회로가 깨어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눈 운동. 눈동자를 천천히 큰 원으로 움직이기. 오른쪽 위 왼쪽 아래. 10초만 해도 시각신경이 깨어납니다. 가까운 곳 먼 곳 번갈아 보기. 12m 떨어진 물건 보기. 창밖, 먼 산 보기. 이 행동은 뇌의 조절 능력을 강화합니다. 책 제목 간판 신문 헤드라인 크게 읽기. 글자를 눈으로 읽고 뇌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매우 강한 뇌 자극입니다. 혼자 계신 분 앤드 부부 실천 버전. 혼자 계신 분. 아침에 커피 원두 향 맡기. 점심 준비할 때 짧은 음악 틀기. 저녁에 눈 운동 1분. 자기 전 AI 대화 기능으로 3분 대화. 하루 1012분이면 충분합니다. 부부가 함께. 식사 후 함께 산책하며 주변 냄새 소리 느끼기. 서로 얼굴 표정 따라하기. 하루에 5분 책을 소리내 읽고 교대로 듣기. 서로의 뇌를 깨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통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깨가 굳어도 두통은 생깁니다. 그런데 위험한 두통은 조용한 경고가 아니라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놓치면 금방 괜찮겠지, 잠깐 쉬면 낫겠지 하고 넘겼다가 큰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도 언제나 이 초기 신호를 지나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경고 신호들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1. 평생 처음 겪는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두통. 의학에서는 이런 두통을 섬광 두통, 벼락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머리가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뒷머리를 쾅 치고 지나가는 통증. 앉아 있다가 순식간에 머리가 빠질 듯한 느낌. 10초, 20초 만에 통증이 정점까지 올라가는 경우. 이런 통증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출혈성 뇌졸중 뇌출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즉시 해야 할 행동. 지체 없이 119. 걸어가지 말고 앰뷸런스를 부르기. 파스진 통제 절대 금지.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도움 요청. 이 두통은 조금만 늦어도 큰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어제와 오늘이 다른 두통 위치가 고정된 만성 두통. 만성 두통이라도 한쪽 부위만 늘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통증이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 관자놀이만 계속 아프다. 항상 한 점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누를 때마다 같은 지점이 유독 아프다. 이런 증상은 뇌혈관의 좁아짐, 혈류 장애 혹은 뇌 내부의 이상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진통제만 드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두통 후두부 통증이 함께 오는 경우. 특히 비만이 있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이 뒷머리목 뒤쪽에 갑자기 뻣뻣한 통증을 느끼면 고혈압성 위기 혹은 뇌출혈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뒤통수가 돌처럼 무거움. 목 뒤가 갑자기 뻣뻣해짐. 머리를 뒤로 젖히기 힘듦. 눈이 침침하거나 복시두개로 보임. 이 증상이 지속되면 혈압을 꼭 체크하시고 응급실 방문을 고려해야 합니다. 4. 두통과 함께 이런 증상이 오면 즉시 병원. 두통 그 자체보다 두통과 함께 나타나는 동반 증상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 의심 신호 FAST 기준.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다 페이스 드루핑.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진다 암 위크너스. 말이 꼬이고 발음이 흐려진다 스피치 디퍼컬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 그 외 중요 신호.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인다 시력 흐림. 한쪽 귀만 심하게 울린다. 걷는데 중심을 못 잡는다. 의식이 순간적으로 멍해진다. 구토가 23회 이상 반복된다. 손발이 갑자기 심하게 저린다. 이유 없이 땀이 비처럼 흐른다. 이 증상들은 지켜보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지는 신호입니다. 어떤 두통이 경미하고 어떤 두통이 위험한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평소와 다른 두통이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시작된 두통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치의로서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이 몇 년 동안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607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달리 몸이 변화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생활습관 5가지와 그에 대한 안전한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갈증이 나야만 마시는 습관.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느끼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야만 물을 드시면 이미 혈액은 되직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질수록 혈전 피떡은 더 쉽게 생깁니다. 대안 하루 4회 시간을 정해 마시는 물. 아침 식후 작은 컵 1잔, 점심 전 1잔, 오후 4시쯤 1잔, 자기 전 1잔. 갈증과 상관없이 시간에 맞춰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 뇌경색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생활. 편하다고 느끼지만 오래 앉아있으면 피가 다리에서 위쪽으로 돌아오지 못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전 생성 위험이 커집니다. 대한 40분 앉으면 23분만 움직이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 발가락 흔들기. 방 안을 1020걸음만 걸어도 충분.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기. 이 짧은 움직임이 새로운 혈전을 막는 큰 역할을 합니다. 3. 짜게 먹는 식습관. 짜게 먹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압이 올라가면 약을 써도 혈관벽에는 부담이 계속 쌓입니다. 특히 국찌개를 많이 드시는 분은 생각보다 나트륨 섭취가 높습니다. 대한 국물은 3숟가락만 건더기 위주 식사. 국물은 맛만 본다는 느낌으로. 젓가락 대신 숟가락으로 양 조절. 고추장 된장 대신 레몬 식초로 간 조절. 이 작은 변화가 혈압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4.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저녁에 많이 먹는 패턴. 아침을 거르면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오후와 저녁에 한꺼번에 음식을 몰아먹게 됩니다. 이때 혈액이 갑자기 끈적해지고 뇌혈관 부담이 커집니다. 대안 단 한 가지라도 아침에 꼭 먹기. 밥이 부담된다면 다음 중 하나만 드셔도 좋습니다. 삶은 달걀 1개, 바나나 1개, 견과류 1줌, 청국장 작은 그릇. 배에 불을 켰다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5. 피곤해서 혹은 괜찮겠지 하며 넘겨버리는 경미한 신호들. 특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잠깐의 어지러움, 갑작스러운 눈 침침함, 손끝에 심한 저림, 말이 순간 꼬이는 느낌. 이 신호들을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겠지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럴 거야 라고 넘기면 큰 경고를 놓치는 것입니다. 대한 몸이 내는 신호를 메모하는 습관. 스마트폰이나 작은 노트에 언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적어두면 병원 진료 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기록 하나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론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씩만 바꿔도 뇌는 빠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하루 10분의 변화로도 뇌혈관은 더 부드럽고 더 건강해집니다. 지금까지 뇌혈관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난 환자분들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변화의 사례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내일에 큰 용기와 희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례 1. 68세 여성 계단도 못 오르던 제가 다시 시장을 걸어 다닙니다. 이분은 2년 전 작은 뇌경색을 겪으셨습니다. 손끝 저림과 어지러움이 반복되어 병원에서 뇌 MRI 촬영 후 좁아진 혈관을 발견한 경우였죠.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하루가 너무 불안해요. 혹시 또 쓰러지면 어쩌나 싶어서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요. 저는 이분께 크고 무거운 운동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실천만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청국장 1숟가락, 점심 준비하면서 음악 5분 듣기, 저녁 산책 10분, 자기 전 손가락 관절 접었다 펴기 20회, 딸과 하루 3분 영상통화. 정말 작은 일들이었지만 이분은 작으니까
꾸준히 할 수 있다며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이분은 밝은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시장도 혼자 걸어 다녀요. 무섭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환자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힘을 스스로 되찾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뇌혈관 초음파에서도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사례 72세 남성 말이 꼬이고 손이 떨리던 제가 다시 글씨를 씁니다. 이분은 말이 가끔 꼬이고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해 가족들이 놀라 병원으로 모셔온 경우였습니다. 큰 스트로크는 아니었지만 경미한 뇌기능 저하라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첫날 저에게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원장님, 글씨를 쓰는데 손이 떨려요. 내가 나이 들어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분께 뇌세포를 깨우는 간단한 훈련을 드렸습니다. 매일 한자 1글자 따라쓰기. 거울 앞에서 표정 짓기 1분. 아침 햇볕 보며 눈 멀리 보기. 아들과 대화 3분. 손 떨림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회로가 조금씩 무뎌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자극하면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2달 후 이분은 제게 작은 노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원장님, 이게 제가 쓴 한자 노트입니다. 손이 덜 떨립니다. 쓰는 게 즐겁습니다. 그 노트를 넘기는 제 손끝이 묘하게 따뜻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뇌는 사용하면 살아납니다. 이분의 변화가 그 증거입니다. 사례 3. 75세 혼자 지내던 어르신 말할 사람이 없어 AI와 대화했습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제가 보기에도 가장 걱정되는 유형이었습니다. 대화가 거의 없고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분께 말을 많이 해야 뇌가 늙지 않는다 는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즘은 AI하고 이야기해요. 처음엔 AI와의 대화가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이분은 매일 5분씩 꾸준히 음성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뇌기능 테스트에서 기억력 점수와 언어 영역 점수가 놀랍게 상승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혼자서도 충분히 뇌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뇌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만큼 살아나고 쉬는 만큼 약해질 뿐입니다. 오늘 소개한 환자분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건강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것부터 꾸준히 이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뇌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은 거창한 훈련이 아니라 하루 루틴 속 작은 선택들에서 결정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고, 점심에 어떻게 움직이고, 저녁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잠들기 전 어떤 마음 상태인지. 이 작은 요소들이 뇌혈관의 탄력, 혈액의 점도, 뇌세포의 활력까지 모두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실천 가능한 하루 1015분 뇌 건강 루틴을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이 4가지 시간대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뇌를 깨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 일물 1컵 미지근한 물로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한 번에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청국장 1숟가락. 말린 청국장 환이면 더 좋습니다. 혈전 녹이는 효소가 오전에 가장 잘 작용합니다. 3. 후각 자극 10초. 커피 원두 향. 레몬 껍질. 생강 하나 썬 향. 아침의 향 자극은 뇌의 시동을 거는 행동입니다. 4. 눈 운동 30초. 가까운 곳 먼 곳 번갈아 보기. 뇌의 조절 능력이 깨어납니다. 점심 루틴 혈관이 가장 바빠지는 시간. 식사 전 작은 산책 35분. 앉아서 바로 밥을 드시면 혈압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식사 전 가벼운 걸음은 뇌혈관을 안정시킵니다. 이 음악 손 운동 2분. 젓가락질. 콩 옮기기. 손가락 굽혔다 펴기. 음악과 손 움직임이 동시에 뇌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3. 국물은 3숟가락만. 혈압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핵심 요령입니다. 저녁 루틴 하루를 되돌리는 뇌의 회복 시간. 10분 산책. 특히 해질 무렵은 혈압 변동이 심한 시간입니다. 산책은 이 불안정함을 잡아줍니다. 이 얼굴 표정 운동 1분. 크게 웃기. 놀란 표정. 입술 크게 벌렸다 모으기. 이 운동은 뇌 전두엽을 깨우고 치매 예방 효과가 높습니다.
3. 가족 친구와 3분 대화. 대화는 뇌를 가장 빠르게 자극합니다. 혼자 계시다면 AI 음성 대화 기능으로 충분합니다. 취침 전 루틴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 1. 영지버섯차 한 잔 또는 분말 1스푼. 혈액 정화 작용이 밤에 더 활발합니다. 2. 호흡 1분. 천천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은 뇌의 스트레스 회로를 완전히 풀어줍니다. 3. 하루 기록 10초. 오늘 신체 신호 중 어지러움, 두통, 저림이 있었는지 짧게 한 줄만 적습니다. 이 기록은 뇌 건강을 막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 아침 청국장 커피향. 점심 전 3분 산책. 저녁 AI 대화 35분. 자기 전 영지버섯 차 한 잔. 하루 12분이면 충분합니다. 부부가 함께. 아침 눈 운동 서로 보면서 함께. 점심 산책 10분. 저녁 표정 따라 하기 1분. 자기 전 오늘 감사한 1문장씩 말하기. 서로가 서로의 뇌를 깨워주는 최고의 루틴입니다. 75세 이상 체력이 약한 분. 걷기 대신 집 안에서 의자 일어섰다 앉기 5회. 손가락 운동만으로도 충분. 향 맡기와 눈 운동 위주. 영지버섯 차는 반 컵만. 무리 없는 가벼운 자극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뇌졸중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두려운 병입니다. 한순간에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가 아끼는 가족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은 희망입니다. 뇌혈관은 나이를 먹어도 돌아올 힘이 있고 뇌세포는 쉬고 있어도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아주 작은 변화들, 청국장 한 숟가락, 영지버섯차 한 잔, 손가락 운동 2분, 얼굴 표정 30초, 하루 3분의 대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고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 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조금씩 쌓이는 변화는 반드시 여러분의 몸을 되돌려 놓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놀라운 회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저 한번 해보자 그 마음으로 시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도, 여러분의 혈관도, 여러분의 미래도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도 꼭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뇌와 혈관이 맑고 강하게 흐르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이정우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더 강해지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